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7일 최병우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그야말로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죠. 자, 그러면 막판에 표심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지금 깜깜이 기간입니다. 여론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공표를 못하는 시기죠. 그러다 보니까 각 당에서 때로는 정직하게 또는 때로는 뭐 약간의 블러핑성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각 당 선대 본부장이 주장하는 판세, 그리고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앙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더군요. 1.5%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는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 중이고 20, 30대 여성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최근 4, 5일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읽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 내지 2%포인트 싸움일 때는 실수가 적은 팀이 이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로 판세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도층을 자극할 만한 오만한 언사가 나오지 않도록 후보를 비롯한 선대위 전체를 매일 극도로 조심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의 역풍이 좀 불었다. 사실 지난 3일 단일화 발표 때는 가슴이 철렁하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다. 하지만 며칠 지나 보니 판세를 완전히 엎을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국민의힘이 단일화 효과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정도의 역풍이 분 것은 확실하다. 안철수 지지층과 중도층의 단일화에 대한 반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며칠 새 20, 30대 여성들이 넘어오는 현상, 뭐 이런 거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최종적으로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권영세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세하다. 선거 마지막 날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조심에 조심을 더하고 막판까지 선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일화로 윤 후보가 기세를 올리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투표 참여를 통한 정권 교체가 선관위의 그 대선 관리 미숙 아수라,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 혼란을 야기한 미숙하고 무능한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퍼센테이지 이런 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략 8%포인트 이상으로 이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8%포인트 이상 승리, 그 다음에 우상호 본부장의 1.5%포인트 차이의 승리, 누구 말이 더 맞을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죠. 그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1.5%포인트라고 하면 이건 그야말로 오차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오차범위라는 거는요, 설령 윤석열 후보가 1.5%포인트 뒤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건 같다고, 과학적으로는 같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그냥 기분만 좀 찜찜할 뿐이다, 이런 것이죠. 오차범위라는 게 그런 개념입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3월 2일까지 그 발표된 여론조사, 그러니까 3월 2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3월 3일 날도 발표된 게 있고 3월 4일 날 발표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윤석열 후보가 뭐 단 몇 퍼센트가 되든지 간에 이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오차범위 밖으로 이기고 있는 건 3개, 오차범위 내로 이기고 있는 건 14개, 동률은 1개, 그 다음에 0.23%포인트로 윤석열 후보가 지고 있는 게 1개, 이렇게 되고 있으면 과학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가 3월 2일까지는 확실하게 승기를 잡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 3월 3일 날 새벽에 단일화가 있었고 단일화 후에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등했다 하는 것까지는 지금 우상호 본부장도 뭐 거의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3월 4일과 5일에 사전투표가 있었죠. 사전투표는 호남에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남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한 응집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이 됩니다.
여론조사상으로. 그러니까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결집은 사전투표의 영향도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일, 어제 6일, 오늘 7일 이렇게 됐는데 그럼 6일과 7일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근데 6일날 아침에 선관위에 대란이 있었거든요. 이거 이재명 후보한테 엄청난 악재인 것은 틀림없죠. 왜냐하면 뭐 심지어는 이재명이라고 표기를 해놓은 투표용지가 발견되기, 선관위에서는 단순 실시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런 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얘기는 부정선거를 의심할 만한 사유가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를 질책하는 코멘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빨리 이걸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온 것은 문 대통령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더군다나 어저께 그 난리가 났는데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은 출근조차 해서 이 문제를 챙기려는 의지도 없었다. 이건 뭐죠? 그럼 뭐 사전에 그럴 줄 알았다는 건가요?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재명 후보한테 또다시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 자, 이 선거 막판에 벌어지는 누군가에게 해당하는 악재,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또 거짓말을 했더군요. 최순실 씨가 300조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검찰에 제공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뭉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죠. 뭉갰다. 이렇게 이렇게 참 주장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은 이 문제를 가지고 독일까지 출장을 갔던 사람입니다.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인가요? 뭐 그 사람하고 같이 출장 갔다 와서 아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왜? 확인한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TV조선이 독일 검찰 당국에다가 공식적으로 문의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문의했느냐? 최순실 씨와 관련한 수사가 지금 현재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독일 검찰에서 최순실 씨에 대한 것은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뭐 일종의 세무조사 비슷한 걸 하고 있는 것이다. 비자금에 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안민석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가서 독일 검찰도 수사하지 않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지요? 그야말로 떠도는 소문, 찌라시 같은 소문을 여기서 듣고 독일을 간 거고, 그냥 저는 외유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원구라는 국세청 전 국장도 독일에 갔다 와서 별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왜? 확인한 게 없기 때문에. 독일에서 뭘 확인했습니까? 뭐 페이퍼 컴퍼니가 몇 개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무슨 계좌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누구를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300조 원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다 거짓말이다 하는 것이 이미 거의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만약에 정말 300조 원이 있다는 것을 윤석열 검찰에 제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검찰이 그걸 봤을 때 이런 무슨 황당한 소리를 그러고서 아마 쓰레기통에 버렸을 가능성도 있고, 기본적으로 300조 원의 근거는 없다. 300조 원을 당시 최순실 씨가 해외에 갖다 쌓아놓을 수도 없다. 그건 뭐 너무나 명백한 일이고요. 근데 이런 거짓말을 선거 임박해서 또 합니다. 뭐 윤석열 후보한테 타격을 주기 위한 의도가 있다. 뭐 국민의힘에서는 바로 고발을 했습니다만 그 고발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선 2, 3일 남겨놓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또 거짓말을 했다. 거기다가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고갱전, 이게 언제 있었냐면 2013년 6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있었던 전시회입니다. 전시회. 고갱은 화가고요. 그 개최를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것도 재탕삼탕입니다. 이미 얼마 전에 이런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포스터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주관을 한 건 아니죠. 포스터에 보면 제작 투자를 코바나 콘텐츠가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작 투자. 그러니까 이거 주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이 다 틀렸다 하기는 어렵지만 주관과 제작 투자가 뭐 그렇게 일반인들이 보기에 큰 차이가 있을까? 더군다나 이게 새로운 주장도 아니고
옛날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인데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또한 뭐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강원도, 경상북도 뭐 산불 때문에 난리가 난 거 뭐 다 아시죠? 아직 완전 진화는 안 됐습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죠. SNS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연이 인간보다 위대하다. 이게 무슨 뜻이죠? 거기에 산불이 나서 강원도와 경북 윤석열 후보 지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된 그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불이 큰일 했다. 뭐 이런 대목으로 읽힙니다. 본인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이런 산불마저도 정치에, 선거에 본인한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이런 자세, 이런 것들도 평상시 같으면 엄청난 이재명 후보한테 악재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악재들이 별로 안 먹힐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이득을 봐야 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 선거 막판에는 이미 36%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그 투표 바꿀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 것이고요. 36%면 뭐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번에 투표율이 한 80%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에 36%라는 건 거의 절반이죠. 그 정도가 다 투표를 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너무 높아서 출구조사가 안 맞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출구조사는 본투표 당일날 그 찍고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미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데 그 본투표장에서 나오는 사람들만 조사해서 그게 맞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출구조사 사전투표장에서도 아마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장에서도 출구조사를 했고 본투표장에서도 출구조사를 해서 그걸 합산해서 발표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보면 20대 지난 5년 전에 대선에서도 그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대선 결과가 상당히 일치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출구조사 믿을만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깜깜이 기간에 있었던 웬만한 변수는 먹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근거가 이런 겁니다. 2007년에 BBK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투자자문회사. 이게 이명박 후보 소유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자기 소유인 것처럼 BBK는 내 거다라는 식으로 이명박 후보가 2000년에 광운대에 가서 특강을 하던 것이 녹음 파일로 동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게 며칠 전이냐면 2007년 12월 19일 날 투표를 했으니까 12월 16일 날 공개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이명박 후보가 BBK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 다 거짓말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후보는 500만 표 이상의 압도적인 차이로 정동영 후보를 이겼습니다. 저는 영향이 없었다고 봅니다. 왜? 이미 그때까지는 상당한 사람들이 다 결정을 했다.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 파괴력이 있는 폭로는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뭐 BBK가 뭐 이명박 거든 김경준이 거든 뭐 어떤 거든 그게 대통령을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냐. 사람들이 대선을 사흘 정도 남겨놓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경향이 있다 하는 걸 입증하는 거고요. 자,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이후에 정몽준 후보가 투표 전날 밤에 철회를 해가지고요. 노무현 후보가 정몽준 후보의 그 청운동 자택 앞에 가서 대기하다가 정몽준 후보가 끝까지 안 만나주니까 철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낙담을 했죠. 야, 이 지지 철회 때문에 나의 당선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실제 다음날 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이미 노무현 정몽준 이 단일화의 효과는 다 있었고요. 이미 노무현 후보가 당시에 5 내지 7%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었습니다. 이걸 뒤집기에는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 이게 의미가 없는, 아마도 그냥 제가 추정컨대는 5 내지 7%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정몽준 후보의 지지 철회 때문에 대략 한 2, 3% 정도가 움직였을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노무현 후보가 뭐 대략 뭐 한
제 기억에는 한 3, 4%포인트 정도 그렇게 이긴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하튼 결정적인 영향을 못 준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 여기 안민석 의원, 윤미향 의원, 그 다음에 뭐 민주당의 지금 막판 맡아도 거짓말이죠. 이런 것까지 총 공세를 퍼붓고 있지만, 자, 지금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남은 동안에 지금 현재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거는 대략 한 6, 7% 정도를 말씀을 드렸었죠. 아마 그 정도에서 이 추세가 이어질지 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크게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무엇이냐? 그건 역시 투표율이다. 왜냐하면 사전투표가 호남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앞서갔을 것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짐작이 되고요. 그러면 영남에서 그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압승, 상당히 많은 그 표를 얻었을 것이다. 그건 분명하지만 파이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남에서 영남권 유권자들이 본투표에서 많은 투표를 해줘야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가져갔던 그 프리미엄, 그것을 윤석열 후보가 상쇄하고도 더 남는 이런 현상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남은 투표는 그 본투표에서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리드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은 거는 본투표, 투표율만 남은 것이죠. 지금 뭐 이런 민주당에서 하는 마타도 이런 것 가지고 흔들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 당에서 주장하는 그 판세, 그걸 한번 살펴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뭐 우상호 본부장은 뭐 1.5%포인트, 그 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뭐 8%포인트 이상, 뭐 이렇게 되면 그 양당 지도부에 이런 자신감만 놓고 봐서도 일단 이 시점까지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우세한 거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거를 확정 짓느냐 아니면 추격을 허용하느냐는 결국 본투표 투표율에 달려있다. 내일 모레 투표율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